오늘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걷기가 왜 뇌를 망친다고 하지? 이렇게 의아해 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걷기를 건강의 기본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릎에도 부담이 덜하고 심장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유익하니까요. 그래서 매일 빠짐없이 걷는 걸 자랑처럼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김철수 어르신의 경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김 어르신은 20년 넘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에 걷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건강을 잘 지킨다는 자부심도 크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혈관 손상이었습니다. 본인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걸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단순합니다. 같은 걷기라도 언제,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뇌를 살릴 수도 있고 오히려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에 좋은 습관이 뇌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시간대, 어떤 습관이 문제일까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걷기는 분명히 우리 몸에 좋은 운동입니다. 무릎 관절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머리까지 맑아지게 하지요. 실제로 제가 만난 박영희 할머니는 매일 30분씩 걷기를 하신 덕분에 혈압이 안정되고 당뇨 수치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걷기는 모든 어르신들의 필수 습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똑같이 걷더라도 시간대와 환경이 잘못되면 오히려 뇌세포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서 걷게 되면 뇌로 가야 할 혈류가 줄어들어 뇌세포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늦은 밤에 걷게 되면 뇌가 잠들 준비를 하지 못해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되죠.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걷는데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바로 이 부분이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걷기가 몸을 지키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뇌를 해치는 칼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간단합니다. 운동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대가 위험할까요? 이제 그 첫 번째 사례, 새벽 걷기의 함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기가 맑을 때 걸어야 건강하지. 그래서 아직 어둑어둑한 새벽에 집을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간대가 뇌혈관에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밤새 누워있던 몸이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때 뇌혈관은 큰 부담을 받게 되고 작은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기 쉽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김철수 어르신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 누구보다 성실하게 건강을 관리하셨습니다.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운동화를 신고 1시간씩 걸으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팔에 힘이 빠져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졸중. 본인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걷는데 왜 이런 병이 오나요? 문제는 바로 시간대였습니다. 새벽은 혈압이 불안정하고 혈당도 낮은 상태라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을 동시에 빼앗기기 쉽습니다. 건강을 위한 습관이 오히려 뇌를 서서히 손상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잘못된 시간에 하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벽 다음으로 위험한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이제 한낮 걷기의 위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햇볕이 강할 때 걸어야 비타민 D도 생기고 뼈도 튼튼해지지.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속에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서 걷게 되면 체온이 급격히 오르고 몸은 열을 식히기 위해 혈액을 피부 쪽으로 몰아줍니다. 이 순간 뇌로 가야 할 혈류가 줄어들고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부족하게 공급받게 됩니다. 제가 만난 72세 박영희 할머니가 그렇습니다. 여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정오 무렵에 걸으셨습니다. 햇볕을 많이 받아야 몸이 건강해져요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어지럽고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MRI 검사를 해보니 뇌 속 작은 혈관들의 손상 흔적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본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죠. 건강을 챙긴다고 한 습관이 오히려 뇌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탈수입니다.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결국 뇌혈류는 더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는 뇌세포가 조금씩 죽어가고 기억력 저하나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좋다고 믿는 습관도 잘못된 시간과 환경에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위험 시간대인 늦은 밤 걷기에는 어떤 문제가 숨어 있을까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소화를 시키겠다며 밤 10시, 11시가 넘어 산책을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용하고 시원하니 걷기 좋다라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이 시간대의 걷기는 또 다른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어두운 밤길은 사고 위험이 큽니다. 가로등이 충분하지 않은 길에서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뼈가 약한 시니어분들은 한 번의 낙상으로 머리를 다쳐 뇌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둘째, 늦은 밤에 걷기는 수면의 질을 빼앗아갑니다. 사람이 잠들기 전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밤늦게 몸을 움직이면 오히려 뇌가 각성되어 아직 활동할 시간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 결과 잠은 들어도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고 뇌가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실제로 68세 이순자 할머니는 저녁 드라마가 끝나면 꼭 동네를 한 바퀴 돌곤 하셨습니다. 소화도 되고 기분도 풀려요 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점점 아침에 머리가 맑지 않고 자꾸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원인은 바로 늦은 밤 걷기로 인한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간단합니다. 뇌는 밤이 되면 충분한 휴식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걷기로 건강해질지 몰라도 뇌는 회복할 시간을 빼앗기며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을 뇌가 썩는다 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이제 그 진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뇌가 썩는다 라는 표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정말로 뇌 조직이 부패하는 걸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뇌가 썩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에 뇌세포가 하나씩 조용히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핵심은 혈류입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혈액의 20%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산소와 영양이 필요하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걷는 시간을 잘못 선택해서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면 뇌세포는 바로 손상을 입습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뇌 속의 노폐물 청소 과정입니다. 사람이 깊은 잠을 잘 때 뇌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 찌꺼기를 씻어냅니다. 이 물질이 쌓이면 치매와 직결됩니다. 그런데 새벽이나 늦은 밤 걷기 습관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면 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노폐물이 그대로 남아 축적됩니다. 실제로 70대 임성규 어르신은 밤마다 늦게 걷는 습관 때문에 늘 잠이 얕고 자주 깼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대화 중에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기억이 끊기는 경험을 반복했습니다. 검사 결과 뇌 속에는 노폐물이 상당히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뇌는 정직하다. 좋은 환경에서는 회복력을 보여주지만 나쁜 환경이 반복되면 조용히 손상된다. 결국 뇌가 썩는다는 말은 혈류가 부족해 세포가 죽고 노폐물이 쌓여 뇌가 점점 기능을 잃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이 이런 나쁜 환경을 만드는 걸까요? 이제 많은 시니어분들이 반복하는 5가지 흔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을 챙기겠다고 걷기를 꾸준히 하십니다. 하지만 의외로 뇌 건강을 망가뜨리는 습관을 그대로 반복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5가지 실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약을 먹고 바로 걷기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면 몸의 수치가 급격히 변할 수 있는데 이때 걷기 운동까지 겹치면 뇌혈관이 버티지 못하고 어지럼증이나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식사 직후 걷기입니다. 밥을 먹으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는데 그 순간 걷기를 하면 뇌로 가야 할 혈류가 줄어듭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크게 출렁이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늦은 밤 TV 시청 후 걷기입니다. 드라마나 뉴스를 보고 기분 전환하려고 나가시지만 오히려 뇌가 각성되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뇌는 회복할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넷째, 더운 날씨나 추운 날씨에도 무리해서 걷기입니다. 더우면 혈액이 피부로 몰리고 추우면 혈관이 수축해 뇌혈류가 줄어듭니다. 두 경우 모두 뇌세포는 산소 부족 상태에 노립니다. 다섯째, 사람 없는 외진 길을 혼자 걷기입니다. 조용하다고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낙상이나 쓰러졌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면 뇌 손상이 치명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딴 길에서 쓰러졌다가 발견이 늦어 회복이 어려워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많은 분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반복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운동은 꾸준함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언제 걷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뇌를 살리는 시간이 될까요? 이제 황금 시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걷기에는 뇌를 살리는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바로 오전 9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입니다. 왜 이 시간이 가장 좋은 걸까요? 첫째, 오전 9시 이후는 밤새 불안정했던 혈압이 안정되는 시간입니다. 몸이 충분히 깨어나면서 뇌혈류가 원활해지고 산소와 영양 공급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실제로 아침 9시 반쯤 가볍게 산책을 시작한 분들은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 종일 집중력이 유지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둘째, 오후 4시에서 6시는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이 풀리면서 뇌가 휴식 모드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때 걷기를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저녁에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박영희 할머니는 기존에 늦은 밤 걷기를 하다가 오후 5시로 시간을 바꾼 후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다라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 시간대는 날씨도 비교적 온화합니다. 한낮처럼 뜨겁지 않고 늦은 밤처럼 위험하지 않으니 낙상이나 탈수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같은 걷기라도 언제 하느냐가 뇌 건강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만큼 중요한 또 다른 요소, 바로 걷는 방법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다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걷는 자세, 호흡, 속도에 따라 뇌가 받는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자세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을 앞에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등이 구부정하거나 고개를 숙이고 걷게 되면 목과 어깨에 긴장이 쌓여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반면 올바른 자세로 걸으면 산소 공급이 자연스럽게 뇌까지 닿습니다. 다음은 호흡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는 동안 무심코 가쁜 숨을 쉬십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뇌세포까지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속도입니다. 숨이 약간 차면서도 대화가 가능한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천천히 걸으면 뇌 자극이 부족하고 반대로 지나치게 빨리 걸어 숨이 가빠지면 뇌는 오히려 산소 부족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65세 장민수 어르신은 늘 빨리, 많이 걸어야 운동 효과가 크다라고 믿으셨습니다. 하루 10,000보 이상을 빠른 걸음으로 걸으셨지만 오히려 자주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걷는 방식을 교정해드리자 증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오래 걷느냐보다 어떻게 걷느냐가 뇌 건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잘못된 시간을 바꿔 올바른 방법으로 걷고 기억력까지 회복한 사례가 있을까요? 다음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박영희 할머니는 평생 부지런함으로 유명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집 근처 공원을 걸으셨고 이 습관을 30년 넘게 지켜오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건강의 표본지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대화 도중에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방 안에서 물건을 찾다가 헤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드시면 다 그렇지 하고 넘겼지만 실제로는 기억력 저하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뇌 속 작은 혈관에 손상 흔적이 보였습니다. 원인은 바로 새벽 걷기였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하고 혈당도 떨어진 상태에서 걸으니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 건 단순했습니다. 새벽 걷기를 중단하고 오전 9시 반과 오후 5시 두 차례로 나눠 걷도록 바꿔드린 것이죠. 처음엔 비시간에 걷는 건 낯설고 하루가 흐트러진다며 힘들어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푹 자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예전보다 대화도 매끄럽게 이어져요. 2달 뒤 MRI 검사에서는 새로운 손상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진행이 멈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운동량보다 더 중요한 건 운동의 시간과 방법이다. 박영희 할머니처럼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뇌는 충분히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걷기만 잘하면 뇌 건강은 완벽하게 지켜질까요? 이제 걷기 외에 뇌를 살리는 생활 습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걷는데 이 정도면 뇌 건강은 걱정 없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걷기는 기본일 뿐이고 뇌를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 전반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깊은 잠을 잘 때 뇌는 스스로 청소를 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치매 관련 단백질을 씻어내고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수면 호르몬이 제때 분비되지 않아 뇌가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김철수 할아버지는 밤마다 드라마를 보고 자정 넘어서야 주무셨는데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힘들어졌습니다. 수면 시간을 앞당기고 규칙적으로 관리한 뒤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뇌의 연료입니다. 등 푸른 생선, 견과류, 녹색 채소, 과일에는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등이 풍부해 뇌혈관을 튼튼하게 합니다. 반대로 기름지고 짠 음식은 혈관을 막아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나는 건강에 좋은 음식은 비싸다며 피하시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뇌를 수십 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뇌세포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나는 별로 스트레스 없어 라고 하시지만 사소한 일에도 긴장하거나 잠 못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10분만 심호흡을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도 뇌는 큰 도움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두뇌 활동입니다. 걷기가 몸의 운동이라면 독서, 글쓰기, 음악 듣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같은 활동은 뇌의 운동입니다. 실제로 70대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이순자 할머니는 손이 굳어 처음엔 어렵다고 하셨지만 몇 달 후 기억력과 집중력이 뚜렷하게 좋아졌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뇌세포를 활발히 연결시킨 결과였습니다. 이 4가지 생활 습관은 걷기와 더불어 뇌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뇌 건강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피부 관리도 뇌와 연결될까요? 다음에서 그 숨은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부랑 뇌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피부와 뇌는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혈류입니다. 피부가 건강하다는 것은 곧 혈액순환이 원활하다는 뜻입니다. 혈액이 잘 돌면 피부가 맑아지고 탄력이 생깁니다. 이와 동시에 뇌 역시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습니다. 결국 피부 상태는 뇌 건강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둘째,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피부는 뇌가 받는 스트레스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걱정이 많을 때 여드름이나 발진이 생기고 긴장하면 얼굴이 빨개지거나 창백해지는 것도 뇌와 피부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뇌가 안정되면 피부가 맑아지고 피부가 건강하면 자신감이 생겨 뇌가 긍정적인 신호를 받습니다. 셋째, 생활 습관의 지표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은 피부를 빛나게 하고 동시에 뇌를 건강하게 지킵니다. 반대로 늦게 자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습관은 피부를 거칠게 만들 뿐 아니라 뇌혈관에도 해를 끼칩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이정자 할머니는 늘 나는 피부는 상관없어.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피부가 점점 칙칙해지고 주름이 깊어지면서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가족과 대화도 줄고 우울감까지 오셨죠. 이후 피부관리와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셨을 뿐인데 피부가 맑아지면서 활기가 돌아왔고 뇌검사에서도 이전보다 안정적인 혈류가 관찰되었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피부관리와 뇌관리가 따로가 아니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뇌를 살리고 싶다면 피부도 함께 돌봐야 하고 피부를 젊게 유지하고 싶다면 뇌의 회복력도 챙겨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망가지기도 하고 다시 빛나기도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 시간대 하나의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바꿀 기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꼭 알아야 할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걷기라는 좋은 습관이 때로는 뇌를 해칠 수 있고 반대로 시간과 방법만 바꿔도 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매일 걷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본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나 한낮, 늦은 밤에 걷기는 오히려 뇌혈관을 위협했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기억력이 흔들리는 신호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침 9시 이후, 오후 4시 이후의 안전한 시간대에 올바른 방법으로 걷기만 해도 뇌는 회복할 힘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수면, 음식, 스트레스 관리, 두뇌 활동, 피부 관리까지 함께 챙긴다면 뇌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신 후 오늘 저녁부터라도 여러분의 걷기 시간을 점검해 보시고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과감히 바꾸어 보십시오. 뇌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뇌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이 저의 가장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바꿀 순간입니다. 함께 시작해보시지 않겠습니까?